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4만 명대를 기록하고 주간 단위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확진자 수 등 코로나19 통계 발표를 중단하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만 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면서 동절기 예방접종 계획을 확대했습니다.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을 건강 취약계층에서 성인 전체로 확대하고 개량 백신 종류도 3개로 늘려 원하는 백신을 골라 맞을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차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현대차가 미국 현지 전기차 공장을 조기 착공했습니다. 해당 지역인 조지아 주지사와 의원들이 기공식에 참석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환영 성명을 냈지만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의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국제전기차 충전기술협의체와 함께 전기차의 급속 충전 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점검하고 호환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충전 오류가 발생하는 조건을 파악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의 국제 표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 원전 기업이 폴란드 원자력 발전 사업 수주에 나선 우리나라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원전 경쟁을 염두에 둔 흠집 내기로 보이지만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2,900여 명 적은 4만 842명으로 집계되면서 이틀 연속 4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1,000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 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4만 761명, 해외 유입은 8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42명으로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2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9,043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정부가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오늘 오전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현재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에서 18세 이상 성인으로 전면 확대합니다. 또 접종 백신도 기존 개량 백신 한 종에서 3종으로 늘어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모더나와 화이자의 이가 백신 또는 현재 유행하는 BA4와 BA5의 맞춤형인 화이자의 이가 백신 등 백신 3종류 중 한 가지를 골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이 2차장은 2차 접종 후 중증 위험은 미접종 확진급보다 67.9% 줄고 3차 접종 후에는 중증 위험이 95% 감소한다며 백신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등의 통계를 정리한 보도자료 발표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관련 통계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매일 아침 9시 반 공개될 예정인데 정부의 일상회복 방역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보도자료 발표를 중단하는 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 팬데믹, 즉 감염병 대유행에는 세계가 더 신속하고 공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세계 백신 바이오 리더들이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위기를 맞았지만 백신 혁신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팬데믹을 준비하려면 진단과 연구개발 투자,
백신 제조, 백신 공급, 접종 등 5개 분야에서의 불공평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최근 편의점 간편식이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나트륨과 당 함량을 줄인 삼각김밥과 음료 등이 출시됐습니다. 맛과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한 끼 식사 또는 간단한 간식으로 삼각김밥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같은 영양 성분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떤 맛인가를 위주로 보게 되지 나트륨이나 다른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는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삼각김밥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680mg 정도입니다. 한 개만 먹어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맛은 비슷하면서도 나트륨 함량이 훨씬 적은 삼각김밥이 나왔습니다. 식약처 지원으로 개발됐는데 나트륨이 기존 제품보다 30% 적습니다. 삼각김밥과 함께 즉석국과 찌개, 피자와 치킨도 나트륨과 당 함량을 낮춰 출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식품들로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과 노인의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의 업계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나트륨 당류 줄인 제품들의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트륨과 당류를 기존 제품보다 10% 이상, 자사 유사 제품보다 25% 이상 낮추면 포장지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냉동 볶음밥 같은 1인 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저나트륨 제품 개발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기차를 가진 분들이 겪는 불편함에는 충전소가 많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 충전소가 있어도 오류가 생겨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연구진이 다양한 전기차와 충전 장치의 호환성을 확보해서 통일된 국제적 표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소에 들른 김장현 씨. 충전잭을 차에 꽂았지만 차 배터리는 충전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에도 충전에 실패했고 김 씨는 다른 충전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나온 지 40분 만에야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이동하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차에서.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충전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왜 그러지? 보니까 그냥 오류로 다시 하세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안. 이 같은 충전 오류는 전기차 소유주들이 종종 겪게 되는 큰 불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충전기의 전압이나 전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조사별로 다르게 만들다 보니 충전이 안 되기도 하고 충전기가 전기차 배터리 잔량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 후 충전을 시작해야 하는데 통신 문제로 충전이 안 되기도 합니다. You have some error scenarios. You have too high voltage, too low voltage, too high power, maybe some miscommunication. So there is no clear answer on how many this happens. 국내 연구진이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기 제조사 모두 290여 개가 가입된 협의체와 손잡고 전기차와 충전기의 호환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높은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 오류가 생길 경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고속 충전에서의 호환 문제에 집중합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전력기기 시험동입니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가 만든 전기차 11대와 충전기 9대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충전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조건에서 충전 오류가 발생하는지 파악한 뒤 적합한 표준을 마련해 전 세계로 확산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기차 보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외 산업적인 응용도 많이 있죠. 우리가 기술적인 리더십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다른 분야로 확산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빠른 충전을 위해 매년 새로운 전기차와 충전기가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통용될 전기차 충전기의 국제 표준이 확립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대차가 예정보다 일찍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생산이 2025년에나 가능해서 내후년까지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로 짓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조기에 첫 삽을 떴습니다. 당초 내년 상반기로 잡았던 기공식을 앞당겼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대당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착공을 서두른 겁니다. Our $10 billion investment in this EV plant and other U.S. operations in proof of our strong commitment to electrification and the region.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로 이름 붙인 공장은 연간 30만 대 전기차 양산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특히 여러 차종을 탄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미국 현지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The site we come to visit today will become another landmark in the history of Korea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조지아주는 코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최대 경합지지만 현역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도 선거운동을 제쳐놓고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대규모 전기차 공장이 지역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다수당이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벼르고 있고 민주당 원옥 상원의원도 보조금 조항을 유예하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for bringing even more jobs to the number one state for business.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현대차 공장 조기 착공을 환영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자신의 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를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각각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애거나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행령을 통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한미경제 협력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조태용 대사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공장 기공식 축사에서 새로 제정된 인플레이션법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다루는 중요한 법안이지만 한국 기업들은 세액공제 조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미협력이나 조지아주를 위해서도 좋지 않으며 소비자의 차종 선택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원자력 발전 사업 수주에 나선 우리나라가 가성비에서 앞선 상황에서 미국 원전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며 견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흠집 내기에 불과하지만 미국 정부가 편들기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적 문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와 방산은 물론 원전 협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에너지 방산에 이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폴란드 원전 사업은 6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경수로 6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 원자력은 가성비 면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사가 미국 수출입 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원전 APR 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87년 한전은 4천만 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와 시스템 AT 플러스란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 설계 문서를 넘겨받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 원전을 개발했습니다. 이어 1997년 6월 3천만 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우리가 개발한 원전 설계 기술 정보 등을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UAE에 한수원이 원전 4기를 수출했을 때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한수원은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부의
뉴테크 2012 계획에 따라 일부 자립하지 못했던 원전 기술을 개발해 수출에 나섰는데 미국 측에서 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서 경쟁을 염두에 두고 흠집을 내며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자산 운용사 브룩필드가 지난 11일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매각했는데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웨스팅하우스를 자기가 산 값의 한 7배인가 받고 그 카메코라는 카나다의 그 해결료 만드는 회사에다가 판매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51%에 대한 가격을 올리기 위한 조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로 미국 측이 폴란드 사업을 수주해도 재원 조달 부담이 적은 시공 부문은 우리 측이 수주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호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타협을 해서 일부를 띄워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적 문제 보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구글이 인도에서 최근 5일간 2차례에 걸쳐 총 4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인도 반독점 조사기관 인도경쟁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불공정한 지불 정책을 이유로 1억 1,300만 달러, 약 1,6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는 현재 인도 스마트폰의 95%에서 구동됩니다. 구글은 개발자들에게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안드로이드에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이용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때 자체 요금 부과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독점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이 정책은 앱 개발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이라며 구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요금 부과 관행으로 개발자는 원하는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스타트업계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금 유동성이 풍부했던 과거와 달리 투자 혹한기가 몰아치면서 축제는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주사기처럼 생긴 캡슐을 누르면 신선한 콜드브루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집니다. 휴대용 질소 커피를 개발해 일본 업체와 1억 원 물량 수주 계약을 맺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때 투자금이 모이지 않아 공장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과거의 실적, 그다음에 과거의 매출 이런 기준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제품과 뭐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사실 성장하기도 힘들고 투자 유치가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수산물 당일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업체는 200억 원의 투자를 받아 회원 75만 명을 모았지만 최근 자금난에 버티지 못하고 전 직원을 권고사직했습니다. 배달대행 플랫폼 운영사인 다른 업체도 올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스타트업계에 보릿고개가 찾아온 겁니다. 올해 가파른 금리 인상에 벤처 투자사들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스타트업 투자를 꺼리면서 지난 9월 투자액은 지난해 40%에 그쳤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반토막 수준입니다. 경영 여건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스타트업 10곳 가운데 6곳이 지난해보다 투자 심리 악화와 내수시장 부진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스타트업계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간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나 어떤 인센티브, 유인책들을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쳐서 민간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스타트업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생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을 내려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런 그 단기적인 수익성도 생각해보는
조금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스타트업계의 자구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합산 순이익이 5조 2천억 원이 넘어서 분기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 은행들만 막대한 이익을 올린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4대 금융지주들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합산 당기 순이익이 5조 2,5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6% 늘었고 역대 최대였던 올해 1분기에 4조 5,951억 원보다 14.4% 증가한 것입니다. 신한금융이 1조 5,9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 우리, 하나금융 순으로 모두 순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가장 큽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대출에는 즉각 반영되고 예금은 천천히 반영되는 탓입니다. 또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의 80%가량이 변동금리로 구성돼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대금리 차의 확대를 통해서 취약차주나 금융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로 이동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최근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금통위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미국 가계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2.5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 집값은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10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102.5로 9월에 107.8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만에 첫 하락으로 시장 전망치 106.3을 밑돈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미국 가계의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택 가격 또한 2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2% 떨어져 10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 8월에는 전달보다 0.9% 떨어져 낙폭을 키웠습니다. 연초 3%대였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7%를 돌파하는 등 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수요 둔화로 미국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진한 경제 지표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분위기가 누그러들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y may be at least talking about slowing down after the November rate increase, which is expected, and we expect it to be 75 basis points. 연준이 올해 마지막인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50%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얼굴에 주름이나 색소 침착, 모공, 트러블 등을 우리가 보통 피부 고민이라고 부르죠. 이런 피부 고민들을 데이터화해서 뷰티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나의 피부 상태부터 각종 질병의 예측 진단까지 피부 데이터를 활용한 AI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는 룰루랩의 최용준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